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80%대를 넘나들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에 60%대로 떨어졌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란이 커지고 있는 영향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닥 벤처펀드 조성 같은 중소기업들의 육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지수는 연저점으로 떨어지고 말았죠. 국민들은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의문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경제 지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저출산,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같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 우려감만 커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과연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올 하반기 경제는 구조개혁과 경제 활력 높이기에 주력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혁신성장 정책에서 경제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는데요. 사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의 분배 정책에 많이 치중한 것이 아니냐, 혁신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현재 없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최근 관련 정책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의 방향성을 오늘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지난해 연말 새 정부 산업정책의 5대 혁신 산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미래형 자동차인데요.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전기차, 특히 2020년까지는 전기차를 35만 대 보급하겠다는 보관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커넥티드 홈, 재생에너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바이오를 꼽고 있는데요. 5대 혁신 산업입니다. 각각의 주요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면 스마트홈 10만 채를 구축하겠다고 하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의 투자를 확대하고 지능형 전력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는 중국과의 5년 이상 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규모의 투자 전략을 수립하겠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신약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임기 내에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4%까지 달성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자본적인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향과 함께 돈도 필요하겠죠. 올해 예산안 가운데 혁신성장 관련 예산은 특히 자율주행이 들어가 있고 또 스마트 제조가 들어가 있는 융합기술 분야, 그리고 핵심 기술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분야, 이러한 분야가 특히 전년 대비해서 30% 이상 예산이 증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보실 표는 지난주에 정부에서 발표했었던 혁신 성장을 위한 30대 핵심 기술 개발 로드맵인데요. 표가 좀 복잡하죠? 전체적으로 바깥에 있는 이 하얀색 동그라미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 풍력, 그리고 스마트 에너지, 그리고 IoT 가전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서는 스마트 의료기기, 맞춤형 진단 치료,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전기 자율주행차에서는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까지 들어있는 모습인데요. 로드맵에 따르면 전기차는 2022년까지 1회 충전 주행 거리를 600km까지 더 늘리기 위해서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고 전기차의 충전 시간을 3분의 1로 단축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기차의 대중화를 앞당기겠다라는 의지고요. 또 수소차 같은 경우는 내수 수명을 향상시키고 가격을 30% 이상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핵심 부품의 국산화 그리고 백금 촉매 감축 기술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경쟁국과의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차세대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공정 과정을 혁신합니다. 바이오 헬스케어는 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분야에서 이 의료 데이터 표준화 기술을 개발하고요. 진단기기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소형화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어서 2025년까지 맞춤형 진단 제품 글로벌 해외 인증 5건, 그리고 맞춤형 치료제 기술 수출 10건을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이러한 관련 신산업 기술 로드맵 가운데 구체화되고 있는 실적 성장성으로서 증명이 되고 있는 종목들의 주가 상승 랠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 시즌 발표와 함께 MLCC와 2차 배터리, 2차 전지 분야의 호황과 성장성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5G 수주가
규제가 8월, 9월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투자자들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상황이죠.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시장 속에서 글로벌적으로 기술력을 갖고 있고 점유율을 갖춰 나가고 있는 기업들, 이러한 신산업 안에서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혁신 성장을 위해서 규제 개혁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매달 규제 개혁 점검 회의를 직접 주재해서 매달 우리나라에 놓여 있는 규제들을 개혁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규제 개혁의 1호는 지난주에 발표되었었던 의료기기인데요.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규제 개혁을 통해서 의료기기 개발 이후에 시장 진입까지 걸리고 있는 기간을 단축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 진입, 후 평가 방식으로 대폭 혁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규제로 인해서 뒤처져 있었던 원격 진료를 본격화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적인 갈등을 봉합해야 합니다.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공유경제 같은 혁신 규제의 혁신 후보 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정책 발표만으로 관련주의 주가 상승이 나타나는 것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와 기술 개발, 기업들의 기술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고요. 앞서 이 의료 기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인 갈등 역시도 통합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의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가 이미 확인하고 있는 반도체와 MLCC 2차 전지 말고도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나갈 동력을 이 안에서 꼭 찾을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 함께 하시죠.